마지막 기준은 빠르게 한번 처리를 해보죠. 자, 1, 2, 3, 4, 5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1번. 일단 가볼게요. 네. 여기는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이 원동력이었다. 그럼 뭐가 더 우선시되는 거야?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었다니까. 경제활동이 더 우선시됐던 거였지. 그 다음에 고전문학을 통해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얘를 가는 거니까 얘랑 반대야 사실. 그 다음에 경제발전의 정도가 문명의 발달 수준, 그러니까 문명과 경제발전. 종교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했다. 그럼 종교랑 상업을 대조해보는 거겠지. 그 다음에 모든 문명의 위대한 작가를 배출한 것은 아니다. 문명에는 있다고 해서 작가가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좀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돌이켜보면 그닥 놀랄만한 일도 아니에요. 자, 굉장히 일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되게 욕망과 같이 그렇게 세속적인 거, 뭐 하겠다는 욕망? 양의 마리수를 세겠다는 그 욕망과 같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그닥 놀랄만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written language라고 하면 문자겠죠? 자, 문자와 같이 근본적인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첫 번째 문장에 얘기하는 건 양세기. 양의 마일수를 쓴다는 건 경제활동이겠죠? 양의 마일수를 세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속적인 내가 어떤 물질적인 내 욕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양세기와 같은 활동이 문자를 만들어내는 운동력이었다. 그렇지? 자, 하지만 욕구인데 그 어떤 문자 기록에 대한 어떤 욕구가 항상 공부하는 것만은 아니었어. 경제활동을 왜? 거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분명히 그 기록을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창기 인간의 글쓰기는요 아마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무엇과 같이 내기의 어떤 집합체라든지 빌 영수증 혹은 계약서와 같이 그렇게 세속적인 걸 통해서 문서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경제활동, 즉 경제활동이 일어났다는 건 거래를 한다는 건데 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고자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2마리 팔았잖아. 그리고 네가 나한테 3개의 그릇을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건 거래를 했으니까 지켜야지 라고 이제 입증을 할 만한 문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 문자를 만들어냈다가 지금 이 질문의 요지다. 그래서 거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다. 됐지? 자,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다? 가정 버스. 그렇지. 됐죠? 자, 가정법이 나와 있다는 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겠지? 자, 상업적 어떤 기업들이 없었더라면, 상업적 거래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냈을 우리는 훨씬 더 적게 알았을 거예요. 문화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문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래를 했다는 거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선지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무엇은 경제활동은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 되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중간에 안 한 것들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갑자기 예언가라고 하는 친구가 갑자기 나오는데 얘가 왜 나오는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예언가의 기록을 갖기도 훨씬 더 전에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익에 대한 그 글들, 즉 내가 거래를 통한 어떤 계산서에 대한 것들의 기록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문명들은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어떤 단계, 기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위대한 문학적 작품들을 뒤에 남겨놓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하지도 못했죠. 즉 우리가 어떤 문화의 역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문학작품까지 도달도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러한 거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은요 대부분은 무엇이었다? 영수증 덩어리였다. 즉 문학 작품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예를 들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어떤 글자들이 남아는 있잖아요, 그치? 그 글자들이 다 소설이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이전 문자에서 막 세계 문자 막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문자를 해석하면 상당수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거래 기록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영수증 덩어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 점토판에다 그런 거래 기록을 새기기 위해 문자를 사람들은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내용이야. 됐죠? 그럼 여기가 갑자기 예언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예시. 예시 왜 예언가를 갑자기 예시를 들었어? 여기서 예언가는 종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선지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종교랑 선지자 하면 뭐가 보통 떠오르시면 돼요? 성경을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뭐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왔다. 아니면 뭐 이슬람 코란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의 문자는 이런 의미로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글쓰기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는 상업적 글쓰기를 이미 계속해서 해왔어 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진짜로 설명할 만한 부분은 그다음 없기는 한데 띵으로 끝나는 게 형아가 뒤에서 수치수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약간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한번 언급은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문단이 아래 나와 있어. 세수개. 별주나 가자. 그다음에 딱히 여기서 어법적으로 제가 길게 그렇게까지 끌고 가서 설명할 만한 건 없어 보이고요. 세 번째 지금까지 내용 정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네 제가 여기에서는 어법적으로 크게 괴롭히지 않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됐지? 왜? 좋아 선생님 이런 거 부르지 않았냐? 헛소리 들었냐? 우진이 맞지? 너 뭐라고 했냐? 엄청을 들었나봐요. 이제 이렇게 허약해질 때가 됐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힘드세요. 손 드신가요? 잘 잡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설명 끝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4개를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예? 왜? 저하고 4개씩 나갔는데 지금 쉽다고. 수창쌤이 4개씩 하시겠대. 또 4개씩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국제가 어려워.